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100선 돌파를 했고요. 211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728선까지 올랐는데요. 양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 전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있었는데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237억 원에 해당하는 공시였고요. 상대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 매출이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중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 향 수주가 계속적으로 신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시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다했고요. 최근 한 달간은 저점에서 굉장히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일 이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부터 상승폭을 좀 크게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에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4,500원 이하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1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7일에 주셨던 DMS 3.93%, 그리고 6월 5일에 주셨던 자화전자 6.07%, LG전자는 6.86%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5월 22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8.4%, 해마로 푸드서비스는 1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고요. 이 코리아 오토글라스는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5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콤은 1.68%, 클리오는 16.67%, 그리고 이 SA 심팩은 4.6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우글로벌은 7.24%, 그리고 5월 29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은 3.39%, 젠백스는 9.65%, 진양화학은 3.83%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LG전자 올라와 있고요. 6.86%, 4위에는 제일기획 8.4%, 3위에는 해마로푸드서비스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2위에는 대한제강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5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한 달 만에 수익률 13% 넘겼고요. 1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20% 넘었습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경인양행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4위는 아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4%에 가깝고요. 4위에는 한국알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5.97%, 그리고 2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는데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6% 넘었습니다. 1위에는 인콘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0%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최동기 전무의 삼지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30%에 가깝고요.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2%의 수익률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4.59% 가져가고요.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9%에 가깝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순위가 좀 변동이 있죠. 일단 3위는 반정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이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2% 넘겼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7% 이상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87%가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5월 22일에 해마로 푸드 서비스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3% 이상 기록을 하면서 목표가 2,600원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시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제가 제시할 목표 가격은 우선 지난 4월 16일에 찍었던 고가 2,865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2,865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을 기다린 후에 해당 가격에서 가급적이면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6월 5일에 클리오를 추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7%에 가깝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추천드렸다시피 이제 좀 전체적으로 성장의 기대감이란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들뿐만이 아니고 연기금도 수급들이 다수 들어와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물량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체적인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데다가 2분기 매출에 대한 성장이 또 이제 기대감을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상 이 2017년도 말부터 조정이 흐름이 이어져 왔다가 이제 작년부터 반등 기점을 나와주면서 지난 그 주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더 지켜보실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사실상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장 초반에 흐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해외 증시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외국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살펴보면은 사실상 큰 폭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어느 쪽에 있다라고 무게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장은 아마 내일까지 특별한 움직임 없이, 달리 말해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코스피 기준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는 결코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는 전반적인 국내 증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오늘 같은 날 자신이 판단하는 좋은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 중형, 소형, 해당 섹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잘 편입하는 것, 거기에 따른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는 어쨌거나 장을 많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가급적이면 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리고 많은 종목들을 살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 12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11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1%대 강세 보이면서 728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G20에서 만나서 만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보도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어제는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중국 측이 환율 안정책을 내놓으면서 1185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 118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좀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약 한 20분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 35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15개 성장 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K 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들썩일 것 같은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현재 4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0.4% 하락세 나옵니다. 현대차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네요. 14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0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임상 3상과 관련된 발표에 대한 호재가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상승세 나왔는데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어제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LG화학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 어제에서 오늘도 강세 나타냅니다. 0.6% 상승세 나오면서 어제 24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오늘 24만 2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강보합권 13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2110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72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2% 급등 나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5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은 어제 1% 가깝게 빠졌죠. 오늘 추가 하락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8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어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신라젠은 소폭이지만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요.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HLB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펄업에서 좀 급등 나왔던 만큼 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차익 실업 매물들 조금씩 나왔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0.45%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합니다. 44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7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휴젤이 어제 4% 넘게 오르면서 4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조금씩 하락하고 0.69% 하락하면서 40만 5,500원에 거래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바텍입니다. 동사는 덴탈 이미징 사업과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등의 장비를 국내, 국외에 모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 또는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 의원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와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갔고 연평균 약 3%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기관의 종사자는 물론이고 고객 또한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은 결국에는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
7월이었죠.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에 대한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라는 점은 어찌 보면 시장 환경이 더욱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용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과 보급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점은 동사의 의료기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스란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동사의 경우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8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올해 2분기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진입 안정화가 본격화될 경우 실적은 매우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형성한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4월 5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고가를 형성한 가격대가 대략 2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 27,000원 초반대를 약 4월 2번 그리고 5월 초에 한 번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지금 주가는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부터 소폭 밀린다 하더라도 27,350원 주위에서는 지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 그에 반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해당 종목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4,6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입니다. 일반 증권사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고, HTS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 고객 대상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기타 증권사와 달리 완전 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HTS, 즉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잠금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HTS가 매우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인 고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나 기타 수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증권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시장 회복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에 따라 동사의 주가가 큰 반등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지난주였죠. 시장의 변수, 시장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변수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기존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로 바뀐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정 부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른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이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미 정부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사실상 지금 호황기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죠. 회복기를 넘어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터졌던 서프라임 모기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기간 시차를 두고 WDB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 시행하는 한 가지 통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조금 빠르게 하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런 거죠. 단순하게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가 되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전적인 방식에서의 통화 정책일 뿐, 현대의 통화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마다 매우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미국 경기처럼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금융시장이나 채권, 주식시장, 즉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을 일정 부분 묶어두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해당 국가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IMF가 매우 좋은 예가 되겠죠.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을 하여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경기가 우려스러운 시점에서 하는 정부의 한 가지 신호죠.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금리 인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또는 채권시장에서의 예적금 금리와 채권시장에서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지만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거리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 증시는 물론 미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폭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그 폭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다음 달이죠.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폭은 결국 예전 옐런 그린스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단위로만 움직이게 될 것이고, 현재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죠. 인플레이션율이 아닌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 수준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결국에는 2%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언급된 상황에서 우리 또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한편으로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 경제죠. 금융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필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동성은 조금 더 풍부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거죠.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금융 자금 조달은 원활해집니다. 그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즉 환율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기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국면에 있다는 것. 캐리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이걸 감안하였을 때 지금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만 유입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증시가 매우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이 아마 지금부터, 특히 이번 주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상승의 기인에 증권사의 증권 종목, 증권 섹터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키움증권은 현 시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95,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비트인 가전제품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요즘에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그걸 아마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컨 판매 완판 행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파세코 최근 5년, 2015년 이후 여름이죠. 7월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매우 재미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절효과입니다. 2015년 7월 주가 전월 대비 최고 약 60%나 상승을 했고, 2016년 7월의 주가는 전월 대비 최고 15%, 2017년에는 5%, 2018년에는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결국에는 파세코라고 하는 기업은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7월이 들면 매월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즉 특정 월이나 특정 계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 이걸 계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행태로 받아들여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월 효과나 산타 랠리, 또 심지어 썸머 랠리, 이 모든 것들이 비이성적인 행태라고도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 또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세코 어찌 보면 매우 단기적으로 7월이 고점이다라고 하는 가정 아래 매우 단기적으로 진입해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목표 가격을 14,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9,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텍, 키움증권 그리고 파세코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주로 조선 부분의 테크하우스와 LPG 탱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으로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64% 이상 되는 데다가 최근 연기금 등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보자면 18년도 초부터 상승세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등락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줬고 우상향 흐름의 모습을 좀 보여지면서 최근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입니다. 아래쪽에서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200일선과 300일선이 현재 주가 아래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이 기존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 일부 침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으나 최근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수주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기업의 경우에도 선박과 해양 플랜트에 필요한 기자재를 주로 생산하였으나 최근 육상 플랜트 관련 이 기자재 분야로서도 사업 다각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에서 해상 풍력 시장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이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이 기업의 경우 해외 에너지 그룹의 해상 풍력 생산 기지로서 떠오르면서 앞으로 해상 풍력 설비와 관련하여 모듈 형태의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하여 이 기업의 매출 신장에도 영향을 좀 주면서 성장 동력이 지속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이 기업을 주목하실 이유는 충분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GS건설과 241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부품 계약을 좀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 규모는 지난 매출액, 동사의 매출액 2,182억 원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 거래처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 앞으로 성장성에도 이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력도를 별 4개로 보는 이유는 이 사업 영역이 해양 플랜트에서 육상 플랜트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 GS 건설의 계약뿐만 아니라 LG화학, S오일과의 계약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하여 이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으나 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영향과 이 결과적으로 나와주지 않은 현재의 기대감들이 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만큼 이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하여서 이 장기적,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어부부 반도체입니다. 이 기업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MCU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이 국내 시장에서 MCU 칩 시장의 독보적인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MCU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으로 이 모바일 폰이나 PC와 같은 이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이 대형 가전제품에서도 이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칩인데 이 제품의 부착 시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스로서 롬과 램 회로까지 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초소형 컴퓨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보자면 이 기업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나 이 사실상 이 LG 반도체가 그 뿌리라 볼 수 있고 핵심 인원들의 경우에도 LG 반도체 출신이 많은 만큼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1년도경 MCU 2위 기업인 이타칩스를 합병하면서 국내 MCU 1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 16년도 이후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 주었는데 12,5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데 최고점에서 18년도경 10월경 3,600원대까지 내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일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가 올해 1월경 반등 추세로 전환되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을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LG 반도체에서 전문성을 쌓고 시작한 기업인인 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데 최근 6월경 미국에서 블루투스 스마트 마스터 장비 관련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 관리할 때 사용하는 이 스케줄링 방법인데, 이 동시 관리라 하면 생각나시는 게 바로 IoT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은 IoT 전자제품 무선 제어에 적합한 이 블루투스 저전력 기술인 BLE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만큼 이 성장성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은 최근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육성 정책과 삼성전자의 133조를 투자로 인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경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약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2030년 비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에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국내 1위 기업인 이 기업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기업의 경우에는 400여 가지 제품에 MCU를 공급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 필립스 등의 대기업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의 전체 매출의 4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올 만큼 이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미디어와 하이어울 등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기업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와 더불어서 정부 정책과 삼성전자의 투자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기술력 또한 동사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조정 이후 반등 흐름을 타고 상승세를 이렇게 이어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윗꼬리를 이렇게 주가가 봤을 때 최근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리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일부 구간을 좀 다져가면서 매물 소화의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별 5개에서 1개를 제외하고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6,6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리였습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 관련 제품 영위 기업으로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운전 보조장치와 스마트카 및 자율주행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 및 솔루션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자면 17년도 이후 지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작년 10월경 저점을 갱신하기도 하였고, 이후 박스권 흐름을 좀 일부 보여주었다가 최근 3월경 점차 위쪽으로 올라와 주려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 중 최초로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독일의 보시와 지멘스와의 제품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그 이후 블랙박스와 자동차 안전장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BMW에서 품질 기준을 통과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는데, 최근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를 공급하면서 독일 자동차의 빅3 모든 부분에서 차량 장치를 공급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14년도부터 BMW와 아우디의 제품을 공급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벤츠의 공급을 체결한 만큼 이 스마트 자동차 전문 솔루션 기업으로서 해외 매출 성장과 기업의 성장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올해 4월경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였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정안이 통과가 되어지면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연구 개발, 그리고 규제 혁신 등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잡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기업의 경우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인 모빌아이와도 경쟁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되어지고 있는 만큼 독일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독일 자동차 빅3와 연관되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기반으로서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인한 이 기업의 부각과 독일 3사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만큼 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8,000원대 전후에 다수의 매물 구간이 포진되어져 있는 만큼 일부 차익 매물로 인하여 성장성의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별 1개를 제외하고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일 현대시멘트입니다. 이 시설 투자에 대한 호재도 있고 현재 북한에 대한 또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가지 관점에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협주라는 점, 두 번째로 해당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한 가지 호재거리. 우선은 경협주가 오늘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언급을 하였다는 점. 그에 따라 오늘 경협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한일 현대시멘트 또한 해당 이슈에 따른 수혜를 분명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개별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호재가 되겠죠. 7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해당 종목이 현재 보이고 있는 시가총액이 약 6천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총기 대비 약 40%나 되는 큰 금액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 총기 대비 큰 금액을 투자에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토대로 큰 수익을 실현하겠다, 매출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일 현대시멘트의 추후 주가 흐름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면 아직은 보류입니다. 이유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을 더욱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 즉 남북 간의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접근을 조금은 보류하시고 해당 종목이 현재 이러한 이슈만 보이고 있다는 점,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트램 수출 이슈도 있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경협주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6% 이상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경협, 철도주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적으로는 지금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21,500원대에서 지금 주가 등락을 좀 이어가지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이제 현대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적으로는 북한과 연관된 이슈가 나왔을 때 현대의 계열사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흐름을 좀 이렇게 크게 이어와 주다가 이제 지지구간 다 이탈해주고 하단부분은 좀 내려와 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적으로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경협주와 연관된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아래쪽에서 잡아서 가실 수 있는 방향성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오늘 증권사 호평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전 세계 조선 업종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방금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32,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한때 대한민국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 90%가 넘었고 그만한 가치 또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낮은 가격, 저가 공세에 많이 밀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종 전반적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여전히 따라오기가 힘들죠. 그러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증권사의 호평이 나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는 점, 그리고 재무구조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회생 의지 또한 매우 뚜렷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인수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죠. 결국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 시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지금 시점에서라도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은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6월 7일에 EXT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4%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EXT는 이제 토목, 그리고 건축, 파일 공사 및 이제 관련 기술 자문과,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토공 사업, 보롱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 PF 공법이랑 SAP 공법으로 인한 핵심 기술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2019년 2월 21일에 최고점 8,000원을 찍고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서서히 조정을 멈추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종목이고요. 목표가를 현재 4,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제 해당 가격을 터치했을 시에 저항 매물대를 돌파 시에는 2차 목표가를 6,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종목은 이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제 한국전자인증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증 기관으로 경쟁사 대비 모든 인증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대응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그 FIDO, 이제 신속한 온라인 인증, 생체 인증 기술에 대한 전망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인증을 추구하는 은행과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 FIDO 생체 인증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인증서 암호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금융 서비스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러한 인증 구축 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확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 한국전자 인증의 FIDO 인증 서비스는 이제 올해 1월 말 기준 누적 3억 2천만 건을 이제 넘어섰으며 월 이용 건수는 1,700만 건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국전자 인증은 부합리 핀테크,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서도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관련된 재료들의 긍정적인 뉴스나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시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유통 주식수는 대략 1,600만 주 정도로 최대 주주가 15%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도 약 8%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이제 장대 양봉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상승 전환된 모습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61선을 최대한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하다가 4월 중순부터 이제 지수의 하락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 지수의 하락이 멈추고 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해당 종목 역시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된다면 한국전자 인증도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순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1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등락이 있죠. 9시 2분경에는 2110선에서 이탈하면서 2109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약 10분 만에 10포인트 올려내면서 16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스쿱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만이 삽니다. 38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 여러 나왔는데 2분기의 실적이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4,850원 어제와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7,000원대 이탈했습니다. 현대차 약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도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간간히 빨간불 켜내는 종목들 몇몇 보입니다. 일단 신한제조가 상승 전환이 됐고요. 0.6% 상승하면서 4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0.59%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34만 원대 이탈을 했고요. 33만 9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죠. 22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증권사들은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여러 내놨습니다. 하반기 실적 둔화가 전망된다라는 리포트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 33만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생활건강은 2%대 강세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3% 약보합권 72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72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4포인트 좀 빠지면서 725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합쳐서 8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면서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헬릭스미스가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는 헬스케어부터 신라젠까지는 0.8%대의 하락세 나타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20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21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오늘 2% 넘게 하락을 합니다. 4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8% 상승하면서 7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어제 급등했던 휴젤이 오늘 좀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40만 원대 현재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8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5월 30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 주신 야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30%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장세 이제 가장 그 부합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야스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OLED와 관련된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의 어떤 증가세가 아주 오래 이제 두드러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증착 기술에서 OLED 증착 기술에서 어떤 그 이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서 그래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의 투자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10.5세대 OLED 증착에 대한 것의 어떤 수주 이런 기대감 이런 것의 반영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머물러 있던 실적이 올해 크게 이제 호전된다고 하는 것에 영향을 이제 힘입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은 올 1년 내내
전체 장세가 안 좋다래도 분명히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 흐름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적인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봐야 된다. 지금 저는 조정받고 멈추면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1차 목표가는 25,000원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는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큰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은 올해 투자하는 그 종목으로 선정을 하자라는 것에 야스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투자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뭐 반도체며 뭐 몇 가지 이제 5G 뭐 다 올라가고 했는데 시장에 소외됐던 것이 뭐 바이오하고 이제 화장품 쪽인데 오늘은 이제 화장품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한국콜마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내에서 ODM의 선두주자 하면은 이제 한국콜마인데 제약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 뭐 건강기능식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최근에 이제 CJ 헬스케어를 인수하면서 어떤 사업의 다각화도 완벽하게 이제 성공시킨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아주 뭐 그 썩 지금 뭐 눅눅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국내 이제 대표적인 콜마는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이나 무속 공장이 있는데 새로 한 그 무속 공장의 이제 가동률이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바이어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올해도 좋은 이슈가 되겠고요. 뭐 제약 쪽에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CJ 헬스케어가 결국 국내 제약에서 5위 정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CJ 헬스케어, CKM에 그 연결되는 이런 실적 자체가 아주 올해는 잘 반영돼서 올해 실적이 아주 뭐 과거에 없었던 뭐 1,400억대 영업이익이 아마 연결해서 1,400억대 연결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CJ 헬스케어 인수하면서 금융 비용이라든가 많은 그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어떤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해낼 수 있는 것이 회사로서는 안정적인 새로운 캐시카우의 창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그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은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바닥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 고점까지도 분명히 반등하는 그런 시세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그 전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 시점이 8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도 시간을 갖고 8만 원까지 반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는 6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장 여전히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막 이렇게 크게 나오기보다는 미국장도 지금 종목별 장세거든요. 오늘장 우리 장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여전히 무역 협상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합의가 아니면 협상 타결은 없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어서 협상 타결 지연 우려도 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상무장관도 결국은 무역 합의가 되긴 하겠지만 중국의 모든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좀 다는 등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받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좀 했습니다. 미국 간 분위기가 좀 흥풍을 불고 있죠. 일단 특히 친서 전달 사실이 공개된 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거라서요.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경력주 대부분이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초반 상승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이 추해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종목들 금강릉 강간 쪽은 안한티, 한창, 개성공단 쪽
뭐 인디F 좋은 사람들, 농업 쪽으로는 대유, 경농, 조비, 뭐 철도는 에코마스터, 현대, 로템, 대아티아이, 뭐 DMG 쪽은 코아스, 이화공영, 일신석재 이런 것들 좀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일단 오늘 그런 큰 전체적인 틀에서는 남북 경협주도 좀 움직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무난하게 단기 매매하기는 좀 괜찮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크하면서 오전까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추천주는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은 1985년 12월 설립된 꽤나 오래된 회사죠. 영화 제작 및 투자, 외식 사업, 도시락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VR 관련 사업 등을 좀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2013년부터요, 감독과 작가 중심의 기획개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운영하면서 국내 최고의 작가, 감독들하고 사전 작품 계약을 체결해서 양질의 작품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게임 사업 부분에서도 경쟁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연단위 영업 손실이 좀 증가하고 당기 순손실은 감소하고 매출은 줄었지만 뭐 판관비,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영업 손실이 좀 확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재무제표상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못해서 반드시 단기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 상승 같은 경우는 지분을 보유한 바른손 ENA가 제작한 영화 기생충, 영화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 수상으로 관련주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같이 좀 움직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분을 조금이라도 보유했다 보니까 연관이 엮여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보다는 최저의 기술적으로 지금 5월 27일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고점 돌파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29일부터 계속 쭉 밀리다가 이평선들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만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로만 운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아래 21선이 좀 깔려 있습니다. 21선을 최소 손절가 라인으로 일단은 짧게 잡고요. 2,500원 자리 근방입니다. 이 자리는 좀 손절 라인 잡고요. 위로는 지금 현재 2,595원 움직이고 있는데요. 2,600원 중심가격으로 매집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위로는 짧게는 2,700원 라인을 일단은 잡아드립니다. 2,700원에서 2,750원 자리를 좀 무난하게 돌파해줄 경우에는 다시 이제 좀 그 위로 2,9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700원에서 2,750원 요 라인 좀 수익실현 라인으로 좀 짧게 잡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만 철저히 기술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500원 라인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